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SBS 뉴스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내일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 2시쯤 성남공항에서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특사단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진 5명이 동행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내일 오전이 유력합니다. 이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 걸로 보입니다. 특사단의 방북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이뤄졌던 김여정의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오찬을 한다면 김여정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사단은 내일 오후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 공조 방향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특사로 하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이 곧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만 보도했을 뿐 방문 시기와 대표단 구성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 후에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르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만큼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윤 지검장의 보고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한 바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이 3월 중순쯤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만큼 소환 조사 이후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국장의 영장 청구서에 이어 이 국장의 공소장에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기재하고 이 국장이 관여한 40억 원대 특혜 대출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결정했다는 내용도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당시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 광역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빗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홍천강 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났고
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승용차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2살 A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7살 유모 씨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도 속초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내부 30여 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의 진술 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일 기세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폭탄을 강행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 경제 참모들이 관세 폭탄을 옹호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발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 줄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If he says something different, it'll be something different. I have no reason to think he's going to change. 관세 폭탄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도 철강 관세가 미국 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잇따라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businesses in our organization are trying to say is this will cause huge damage across broad sectors of the economy. 여당 내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방송 인터뷰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4년 만에 호주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양은 17만 7천 톤으로 전년에 15만 6천 톤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는 17만 2,600톤으로 전년보다 3.95%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은 2위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연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처리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현재 분위기로선 국가주석직 연임을 제한한 헌법 조항은 삭제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국가 최고의사결정회의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오전 개막합니다. 그제부터 시작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라 불리는 연중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전인대 개막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밝힙니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6% 중반대 목표치 발표가 예상됩니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선임된 상무위원들의 직책과 고위직 인선도 확정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제도적 기반이 될 헌법 개정안 통과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주석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그동안 언론 차단에 급급했던 당국은 전인대를 앞두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有利于维护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权威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서 통과된 안건이 전인대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비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갖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까지 이번 전인대에서 확정되면 장기 집권을 추진하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키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용갑 기자입니다. 구조대와 스키어들이 눈 속에 파묻힌 남성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눈을 파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악 지역에 몰아친 눈 폭풍으로 타호수 주변 스키 리조트에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스키 리조트를 찾았던 고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눈사태라고 외치는 비명과 함께 엄청난 눈덩이가 슬로프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I heard them bombing all morning, so it's really scary with the slides. 이곳 스쿼밸리 리조트에서만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던 6명이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대와 스키어들의 도움으로 5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습니다. 인근 차이나피크 리조트에서도 36살 남성 1명이 눈 속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대 스키 리조트 3곳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눈사태에 대비해 폐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전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에 따른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17포인트 하락한 2387.99를, 코스닥은 8.28포인트 내린 85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424억 원, 1,002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39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오르고 있지만 증권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LG전자도 가전사업 성장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도 동반 오름세입니다. 반면 넷마블 게임즈는 외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린 1,078.9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봄비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친 상태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낮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시령인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였는데 앞으로 이들 지역 오늘 오후까지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 4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오늘 오후 3시 전후로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단 이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영남 동해안 지방을 따라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9도, 대구는 7도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경칩절기인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춥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